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문법 응용반 수업 끝나고 복습 관련해가지고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배웠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프레임은 행과 열로 2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기본 필수적인 구조랑 이해가 꼭 필요하고요. 나중에 분석 기초반에 가게 되면 이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데이터 전처리,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방법들을 좀 깊숙하게 더 배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저희 커리큘럼을 꾸준히 가져가시는 분이라면 분석 기초에 반에 가셔도 이해를 정확히 하실 수 있고 더 심화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방법은 나와 있는 것처럼 다 구글링이 되어 있고 아무래도 기술적인 거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이해가 정말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수업 시간에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 판다스나 넘파이 모듈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 두 개에 대한 모듈은 꼭 필수적으로 사용하니 위에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수업 시간에 배웠던 이 얼스케이크나 아니면 다른 이제 데이터를 봤을 때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너무 저희가 예시로 봤을 때 지저분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판다스가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확인했고 그래서 실제 만든 데이터 예시를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어떻게 데이터를 이제 보고 싶은 데이터만 볼 수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인 게 컬럼과 인덱스 기준으로 추출한다고 말씀드렸고 이 컬럼과 인덱스 기준으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건 대부분 컬럼 기준이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들었던 데이터 프레임이 이름 영어 수학으로 해서 이름에 따른 수학 점수, 영어 점수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때 영어만 필요하다면 이런 식으로 영어를 쓰면 되고 두 개의 컬럼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영어, 수학 이렇게 같이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아까 그때 말씀드렸던 예시 데이터였고요. 그다음 인포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고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컬럼과 그다음 널값인지 아닌지, 빈값이 있는지 없는지, 누락값에 대한 것과 데이터 타입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실제 컬럼을 기준으로 해서 값을 더하거나 뭐 빼거나 할 수도 있었고 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따로따로 이렇게 잘 해야 되는 부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평균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개별로 평균을 구하거나 민을 이용해 가지고 한 번에 만들 수도 있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함수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TF1 같은 경우 이 예시 데이터고 우리가 실제로 했었던 데이터는 좀 값이 작아서 이렇게 아까 9,800개나 되는 데이터를 헤드랑 테일로 해서 앞과 뒤를 원하는 수만큼 뽑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쉐이프 함수를 사용하면 행과 열을 알려주고 총 몇 개의 행과 열인지요. 인포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동일한 것 같습니다. 디스크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수치형 데이터를 요약 통계를 구하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 뭐 너무나 중요하고 또 깊게 분석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꼭 하는 필수 과정인데 이거에 대한 이해도는 추후에 기초반에서 더 깊게 다룰 거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응용반에서는 이런 식으로 요약 통계를 구할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한 변수에 대한 내용은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내용에 대한 값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치형 자료 외에 모든 자료까지 원하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좀 지저분하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변수명도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변수명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인플레이스 툴을 꼭 사용해야지 실제 원본 데이터가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원본 데이터는 그대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죠. 다음 파생 변수는 기존의 변수를 이용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거고 판다스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영어 수학 이렇게 바로 놓고 합계를 넣게 돼서 이제 우리가 정말 눈으로 그대로 본 것처럼 영어랑 수학을 더하는 거를 합계라는 변수에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되고요. 또 평균은 합계를 2로 나눈다 해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평균을 만들고 그다음에 저희가 즉 평균에 대한 이 시각화도 할 수 있었죠. 시각화는 또 추후에 따로 깊게 배울 예정입니다. 다른 반에서요. 그 다음에 조건에 대한 데이터 추출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조건에 대한 데이터 추출을 통해서 파생 변수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사용했던 게 넘파이였고요. 예를 들어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상 또는 그 이하면 하라고 하고
상과 하에 대한 파생 변수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np.where를 사용해서 기준이 평균이 80점 이상일 경우에 상,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하로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성적 기준이라는 컬럼을 새롭게 만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잘 매핑이 됐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게 우리가 수치형 자료가 아닌 이런 범주형 자료나 또는 자료형이 문자열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수치적으로 접근할까라고 했을 때 저희가 빈도로 접근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밸류 카운트를 사용해서 꼭 모든 이런 데이터, 즉 수치형 데이터 외의 데이터들에 대해서 빈도를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분석에서도 충분히 좋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까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필수 과제에 대해서는 제가 MPG 데이터 설명드렸고 카톡방에도 공유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설을 먼저 세우고 그 가설에 따라서 이제 코드를 작성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아우디의 평균은 얼마나 될까? 뭐 가장 최근에 뭐 많이 뭐 많이 나온 뭐 자동차는 어떤 게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데이터를 보고 가설을 만들어서 코드를 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